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말이죠. 진짜 의미 있는 정보를 건져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좋은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탁 앤 왓슨 교재를 딱 펼쳐놓고 이 복잡한 데이터를 아주 명쾌하게 단 몇 개의 숫자로 요약해버리는 계량경제학의 첫 번째 툴킷, 그걸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회사까지 얼마나 걸릴까? 어제는 20분 걸렸는데 오늘은 25분이 걸렸어요. 그럼 내일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불확실한 값을 대체 어떻게 몇 개 숫자로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자, 방금 말한 그 통근 시간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지금 당장은 이게 뭘 뜻하는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도구들을 하나씩 장착하고 나면 이 그래프가 가진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중심을 찾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통근 시간 기록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값,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인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대값, 영어로는 expected value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통근을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무한히 반복한다고 상상했을 때 그 통근 시간의 평균이 결국 어디쯤에 가까워질까? 그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기대값입니다. 자, 이 수식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값, 그러니까 y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 일이 일어날 확률, p를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싹 다 더하면 끝입니다. 근데 왜 굳이 확률을 곱할까요? 당연하죠. 더 자주 일어나는 일에 더 큰 무게를 둬야, 그러니까 가중치를 둬야 진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확률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교재에 나온 이 내기 예시를 보면 기대값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100원을 딸 확률은 99%로 엄청 높은데 10원을 잃을 확률도 1% 있어요. 이 내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보니 98.9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비록 1%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 내기를 계속 반복하면 한 판당 평균 98.9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평균 통근 시간이 20분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19분, 20분, 21분 이렇게 걸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날은 5분 만에 도착하고 어떤 날은 차가 막혀서 35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평균 20분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재는 도구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산, 베리언스입니다. 분산은 데이터들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아니면 아주 제멋대로 넓게 흩어져 있는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분산이 작다? 그럼 데이터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분산이 크다? 그만큼 데이터가 아주 변덕스럽다는 뜻이고요. 이 수식을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해져요. 한번 보세요. 먼저 각각의 데이터 값이 평균, 즉 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구해요. 그런데 어떤 값은 평균보다 크고 어떤 값은 작으니까 그냥 더하면 서로 상쇄돼서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제곱해서 전부 양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곱된 거리들의 평균을 다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분산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이 분산이 좀 골치 아픈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거리를 제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도 덩달아 제곱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분이 분 제곱이 되는 거죠. 통근 시간이 5분 제곱만큼 흩어져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탁 씌워서 제곱을 없애고 원래 단위로 되돌려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값, 바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탄생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데이터의 중심을 알려주는 기대값과 퍼짐 정도를 알려주는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그 복잡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왼쪽에 뾰족한 산처럼 생긴 그래프,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줄여서 PDF라고 불러요. 그래프의 높이가 뭘 의미하냐면요. 특정 통근 시간, 예를 들어 딱 20분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른쪽에 S자 곡선은 누적 분포 함수, CDF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확률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20분 이하로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 같은 질문에 답을 주죠. 그래서 항상 0에서 시작해서 1, 즉 100%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통근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사이일 확률은? 정답은 바로 왼쪽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15분과 20분 사이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면적이 0.58, 즉 58%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특정 구간의 확률은 바로 PDF 그래프 아래의 면적으로 계산된다는 것.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2개의 도구만 우리 툴킷에 추가하면 돼요.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 정도를 알았으니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의 모양, 그러니까 생김새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도구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양이죠.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 곡선입니다. 데이터가 아주 예쁘게 균형을 잡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 스큐네스가 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는 이런 모양일 때가 많아요. D그래프처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쭉 늘어진 분포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왼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몇몇 아주 큰 값들이 전체 평균을 오른쪽으로 확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분포에서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평균 소득을 확 높이는 것과 같죠. 이런 경우를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또는 양의 외도를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도구는 첨도, 커터시스입니다. 첨도는 분포의 꼬리가 얼마나 두툼한지를 측정해요. 여기 B그래프처럼 첨도가 높다는 건요, 분포가 가운데에 더 뾰족하게 솟아있고 대신 양쪽 꼬리 부분이 더 두껍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꼬리가 두껍다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값, 즉 아웃라이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기처럼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계량경제학 툴킷이 완성됐습니다. 기대값으로 중심을 딱 잡고 분산과 표준 편차로 퍼짐 정도를 재고 외도와 첨도로 전체적인 모양까지 파악했죠. 이제 여러분은 어떤 단일 변수 데이터를 만나더라도 이 4가지 도구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계량경제학의 진짜 재미와 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크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과연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처럼요. 이렇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